쿠팡이 정말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산업 전체에 던지는 하나의 경고이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물류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AI로 진화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변화의 스케일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쿠팡이 엔비디아랑 손잡고 만들었다는 그 AI 팩토리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 실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I 팩토리라는 게 뭐냐면요. 쿠팡이 원래 가지고 있던 클라우드 기술에다가 엔비디아의 진짜 어마어마한 초고성능 인프라를 딱 붙인 거예요. 이름 그대로죠. AI 모델을 그냥 실시간으로 막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류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재고 관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빠른 배송 경로를 찾아내고 심지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스케줄까지 짜주는 거죠. 이 모든 게 AI라는 하나의 뇌를 중심으로 거대한 생명체처럼 착착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냥 기술 좀 좋아졌네 하는 수준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부터 바꾸는 뭐랄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예전에는 AI를 그냥 특정 업무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 정도로 썼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이제 AI를 회사를 굴리는 엔진, 즉 핵심 인프라로 삼아버린 거예요. 부분 고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는 거죠. 완전히 바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이 숫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95%.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AI 인프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GPU 활용률인데요. 이걸 기존 65%에서 무려 95%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효율성 향상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쿠팡 이야기였고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걱정스러운 격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불균형에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같은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대단한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물류, 유통, 서비스 분야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서 AI 전환 속도가 너무나도 느립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우리 산업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미 AI로 혁신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한번 도입해볼까? 하고 검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냥 의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산업의 AI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죠.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와 인프라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파편화 문제. 둘째, 어마어마한 투자 격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정책의 속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 파편화. AI한테 데이터는 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밥이 기업마다 자기 창고에만 꽁꽁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릴 강력한 AI 엔진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두 번째는 투자 격차. 이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AI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려면 정말이지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솔직히 몇 군데나 되겠어요. 결국 소수의 대기업들 뿐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는 계속해서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세 번째 장벽은 정책의 속도입니다. 기술은 저만치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규제는 자꾸만 발목을 잡고 정부 지원은 그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엇박자 정책이 혁신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셈입니다. 자, 문제의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고 쿠팡 같은 모델을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는 산업 단위 인프라로 모으고, 발목 잡는 규제는 사후 규제로 바꾸고, 벌어지는 투자 격차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메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처방전인 셈이죠. 첫 번째 처방은 바로 데이터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더 이상 기업 혼자 끙끙대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가 함께 쓸 수 있는 공용 AI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규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일단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실험하게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자는 거죠. 이게 바로 사후 규제입니다. 그래야 혁신이 숨통이 트이고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열쇠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진짜 경쟁력은 잘 나가는 대기업 몇 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튼튼한 산업 생태계 전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이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올라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서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거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AI 경쟁은 더 이상 기술 경쟁이 아니다. 속도와 실행의 경쟁이다. 누가 더 좋은 기술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더 빨리 실행에 옮기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더 이상 고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AI 물류 혁신은요, 그냥 와, 저 회사 대단하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속도와 실행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미래를 향해 던져진 아주 무겁고 진지한 질문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산업은, 그리고 우리는 AI로 전환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을, 어쩌면 그 이상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